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 수년간 인기 직종으로 주목받았던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인데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더니 과거와 달리 청년층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격증 시험에 최대 인원이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오히려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인중개 업계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 휴업, 폐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수보다 늘고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폐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았습니다. 그간 휴폐업보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많았는데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휴폐업 공인중개사가 이 개업사 수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감소폭을 보인 적이 그동안 있었나 싶은데요. 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협회에 따르면요, 7월 기준으로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6,976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11만 7천여 개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를 멈추고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4주 연속으로 인상됐고 지방도 6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전세값은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거래가 아파트에 국한이 된 데다 전체 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11.5% 감소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거래량은 43.6%나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 성사를 돕는 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도 쪼그라들어서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회복되는 게 그나마 아파트에 국한이 된 건데 다른 임대차 시장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전세와 전세 사기의 여파로 비아파트인 임대차 시장은 여전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다가구 주택들은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가 78%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여파로 빌라 등 이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면서 해당 주택을 주로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좀 더 시간을 가져보면 이 부동산 회복세를 타고 공인중개사 휴폐업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하반기에 문을 닫는 공인중개 사무소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중개사무소 폐업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에도 지난해에도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10%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직거래 게시판에도 단지 내 부동산 양도합니다. 또 사무실 무권리로 드립니다. 이런 중개사무소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의 게시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문 닫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거죠. 네, 사실 그렇지 않아도 뭐 일반 오프라인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플랫폼과의 경쟁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직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또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증가도 줄폐업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 이 공인중개사 시장도 양극화됐다는 점도 꼽히는데요. 중개사무소가 과거와 달리 기업화 또 대형화되는 추세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영세한 곳은 더 버티기가 어렵고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뭐 그동안 응시 열기가 뜨거웠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인기도 식을 것 같은데요.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려 40만 명이 넘게 응시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주로 중년들이 인생보험 드는 심정으로 치른다고 해서 중년의 고시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네. 이 특히 당시 시험에 응시한 20, 30대 청년 비율도 39%에 달한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대기업 공채가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까지 생기니까 청년층이 돌파구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29만 명 정도만 응시했을 뿐인데요. 앞으로도 상황이 비슷할 걸로 예측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직장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연차 휴가인데요. 이 마음 같아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상황도 봐야 되고 인력 상황도 봐야 되고 이런 신경들을 쓰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반기가 지난 직후에 회사로부터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통보받았다는 직장인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 발생하는 연차 권고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연차 사용 정말 뭐 마음대로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유롭게 쓰는 게 어렵다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직장갑질 119가 올해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게요. 10명 중 3명은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가 작을수록 연차를 잘 쓰지 못했다라고 답한 곳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최근 직장인 게시판에 이런 연차 사용 권고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연차를 쓰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그 시기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 사용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을 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장이라는 명목 아래 몇몇 회사들은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예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쓰지 않은 연차를 비용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예외의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는 좀 다른데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가 금전 보상의 수단이 아닌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해당 제도를 도입해서 연차 사용을 촉진을 했다면 이 미사용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연차 사용 촉진을 두고 불법과 적법 사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은 정확히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선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열흘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요. 그 시기를 정하도록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남은 일수에 따라서 통보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만약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한때는 고수익 업종으로 세대불문 모두에게 인기 직종으로 꼽혔던 공인중개사. 하지만 급격히 줄어든 거래량과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직거래 플랫폼까지 늘어나면서 당분간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